네, 방금 소개받은 최창희 변호사입니다. 예, 대한병원장 협의회에서는 법제이사를 맡고 있어서 이번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짧기 때문에 바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최신 개정 법률들 위주로 할 텐데요. 주로 이제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이제 보험업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9월 23일부터 CCTV 설치 촬영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의무자는 보시면 알겠지만 전신 마취 등 환자의 의식 없는 상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수술 행위여야 하고 개설자한테 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미설치하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이제 제재가 있고요. 그럼 수술실이 어떤 걸 의미하느냐, 이게 뭐 사실 좀 많이 의문 제기되었었는데,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의료법 그리고 시행규칙에서 의미하는 그런 신고 대상이 수술실을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하게 회복실, 치료실, 명칭이 수술실이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신고서 자체에서 등록을 한 신고한 수술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좀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Q&A로 좀 쉽게 설명드리면, 그러면 이제 일면 수면 마취의 경우를 통해서 수술하는 경우에도 설치해야 되느냐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의료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수면 마취도 포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수술실에서 모든 수술실에 설치를 해야 되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전제 조건이 말씀드린 것 같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의료법상에 신고된 모든 수술실에 설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신고된 수술실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 시행하는 경우에만 이제 설치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 병원에서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전혀 하지 않는다, 그러면 수술실이 신고되어 있더라도 설치는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럼 요청자가 누구냐? 당연히 환자가 요청할 수 있고요. 주의할 부분은 환자 보호자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 보호자가 그럼 요청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환자가 우선하느냐 보호자와 의사가 다른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누구의 의사를 따라야 되느냐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시행규칙에 따르면 환자가 의식이 있고 의사 결정 능력이 있으면 당연히 환자의 의사를 더 우선시해야 됩니다. 따라서 환자는 예를 들어서 거부하고 있는데 보호자는 찍어달라고 한다, 그러면 환자가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촬영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겁니다. 거부 시에는 역시 형사 제재가 있습니다. 그럼 보호자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는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법정 대리인, 배우자, 존비속, 형제자매 이제 직계 존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가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증빙 서류에 환자가 동의를 했다는 거, 아니면 의식이 없는 상태라는 것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 보호자는 당연히 보호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 서류를 확인을 하시고 이제 촬영 여부를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부 사유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복지부와 뭐 여러 협의를 통해서 이분 시행규칙을 만들 때 협회에서도 많이 노력을 했는데,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의료법에는 응급수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위험도 높은 수술, 3번은 이제 수련병원에서 이제 전공의 수련들을 위한 경우, 네 번째는 이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촬영을 거부하게 되면 역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형사 처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좀 더 가이드라인에 구체적으로 보면은 응급수술,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이제 보시면 별표 1에 응급 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별표에 보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수술이 뭔지, 응급으로 할 수 있는 게 뭔지, 질환, 질병명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응급 환자로 분류되어 있어서 응급 환자를 수술하는 경우에는 다 촬영을 이제 거부해도 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그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인데, 위험도 높은 수술을 사실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제 상급 종합병원 지정에 관한 평가에 관한 규칙 별표 4조에 보면 이런 이제 나열이 되어 있는데, 478개라고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런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게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거는 이제 아사스코 좀 연구 단계에서 시행 규칙 제정할 때 논의가 많아서 아사스코 자체 3그레이드 이상도 넣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보건복지부 협의 과정에서 이게 시행 규칙에 아사스코어라는 그런 전문적인 의학 용어를 넣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법제처에서는 이렇게 좀 넣을 수 없다라고 하고 이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되 이렇게 가이드라인에서는 아사스코 3그레이드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정당한 사유로 할 수 있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밖에 준하는 사유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밖에 준하는 사유가 뭐냐? 시행 규칙에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촬영을 하기 위해서 수술 예정대로 시행이 불가능한 시점, 수술 직전에 막 요청해서 수술이 지연되거나 수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다라고 시행 규칙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시겠지만 뭐 천재지변이나 통신장애 이런 경우,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역시 정당한 사유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열람 및 제공을 이제 촬영을 하게 되면 열람이나 이제 제공을 하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임의적으로 저희가 열람이나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법에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범죄 수사, 공소제기 유지,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해서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계기관이 조금 애매해서 시행규칙에서는 수사기관과 법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좀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진료기록부의 열람 복사에 관한 의료법 규정을 보면은 거기에는 예외적으로 그 영장에 의하거나 아니면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 이런 경우에 이제 진료기록부를 이제 열람이나 복사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이미 제출 경우에도 되어 있긴 하지만 그 경우에 영장이나 좀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을 좀 명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의료법에서 그보다도 더 어찌 보면 사생활의 비밀이 더 침해될 우려가 있는 동영상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정으로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희가 주장을 했으나 그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아서 일단 법에 보시면 뭐 영장에 의한다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수사기관이 법원에서 요청을 하면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제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관계 법령 CCTV를 설치하는 여러 법령인데 영유아 보육법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런 데 보면은 동일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우리 의료법에도 영상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정을 이제 규정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중재원이 요청하는 경우인데 주의할 것은 중재원이 요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제공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환자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재원 요청을 하는데 동의서를 첨부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 역시 제공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모든 정보 주체의 동의가 전제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가 요청했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 영상에 참여한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전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제공을 할 수 있고 열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조심해야 되고 좀 형사처벌 제재가 큽니다. 이 임의적으로 제공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신체의 은밀한 부위가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의 벌금의 형사 제재가 있으니까 좀 조심해서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이드라인 보면은 그럼 영상이 잘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 관리자가 영상이 잘 찍혔는지 좀 확인하는 거 그럼 임의적 이게 확인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복지부는 그 정도는 임의적인 확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좀 관리대장에 기록을 해놓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마스킹 처리해야 되느냐 왜냐면 참여한 의료진의 얼굴들이 이제 다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제공을 하게 될 때 마스킹을 해서 줘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앞에서 봤듯이 수사기관, 법원, 그다음에 중재원 이렇게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어떤 마스킹 처리를 할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 좀 제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가이드를 하고 있고요. 다만 그 수술 CCTV 말고 일반적인 CCTV 저희가 뭐 대기실에 있는 CCTV 이런 거 관련해서 뭐 도난 사고가 있었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 뭐 수사기관이나서 뭐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그 경우에는 다른 정보 주체의 얼굴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마스킹 처리를 해서 정보 주체의 뭐
그런 얼굴이 초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서 보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열람 채공 거부를 할 수 있는 사유 당연히 동의서나 그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히 할 수 있고요. 보관 기간이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0일이 지나서 이제 파기를 할 수 있거든요. 30일까지만 무조건 의무적으로 보관하면 되고 30일이 넘으면 파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30일이 지나서 이제 영상이 파기됐을 경우 이 경우에는 당연히 제공할 수가 없겠죠. 그다음에 뭐 천재지변이나 이런 불가항력 사유가 있어서 멸실됐다 이 경우에는 이제 열람이나 제공을 이제 해주셔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간략하게 이제 CCTV 법안에서 좀 살펴봤고 두 번째는 CCTV보다 더 중요한 소위 이제 면허 취소법이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11월 20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현행에는 뭐 자세히 보이지는 않겠지만 뭐 이렇게 뭐 엄청 많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그거입니다. 의료와 관련된 의료와 관련된 법률 위반의 경우 이런 경우에만 이제 결격 사유와 이제 면허 취소 사유로 되어 있던 것을 굉장히 심플하게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모든 범죄로 확대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호, 5호, 6호가 새롭게 신설되어 있는데 앞에 무슨 죄로 이게 없잖아요. 무슨 죄로라고 없다는 거는 모든 범죄가 이제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호에 보시면 금고 이상의 실형, 그다음에 5호는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엔드 2년, 그다음에 선고유예도 들어갔다는 거 좀 조심해야 됩니다. 선고유예 유예 기간 이 4호, 5호, 6호의 경우에는 의료인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고 필수적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이 규정은 뭐 저 같은 변호사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이 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격 사유뿐만 아니라 재교부도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일단 1호가 뭐냐면 아까 말한 결격 사유 이런 경우 필수적으로 면허를 취소 이건 뭐 동일하게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범죄가 모든 범죄로 확대되었다는 거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의료 행위로 인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이제 면허를 취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현행법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지금 이것을 그대로 이제 가져와서 모든 범죄지만 다만 의료 행위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경우에는 면허 취소를 하지 않겠다. 이건 업무 중에 불가피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이제 면허 취소가 되면 너무 과한 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들어간 게 면허가 취소되어 있다가 재교부를 받았는데 어떠한 사유로든 면허 정지를 받게 된다. 면허 정지 사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진료 기록부를 잘못 뭐 작성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허위로 작성했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면허 정지 사유로 문제가 되면 여전히 이제 취소를 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면허 취소 사유가 좀 확대되어 있고요. 재교부도 좀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으로 정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최소 1년에서부터 10년. 여기 10년은 뭐냐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서 면허가 취소됐다가 다시 면허가 재교부됐는데 다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는 경우에는 최장 10년 동안 재교부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면허 결격 사유가 확대됐고 면허 재교부 사유도 굉장히 엄격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강보험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시행일이 이제 내년 5월 20일로 되어 있는데 본인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 확인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항을 신설해서 요양기관은 주체가 요양기관이죠.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의 본인 여부 그 자격을 반드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로 정하는 영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보건복지부령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아직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확인 시 제대는 이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협회에 이제 한 회원분이 이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인 여부나 건강보험 확인이 안 되면 그러면 진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냐? 만약에 진료를 하지 않았는데 이게 진료 거부에 해당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질의를 해주셨고 일단 의료법에 따른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의 예시 보건복지부가 유권 해석을 하고 있는 진료 거부의 그 예시에는 아직 이 부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단 진료 거부에 해당될 소지가 있고요. 다만 본인 확인이 안 되면 일단 비급여로 진료를 한 다음에
환자가 신분증이나 이걸 추후에 가져와서 본인 여부가 확인이 되면은 다시 이제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본인 확인이 안 된다고 해서 진료를 거부하시면 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사유가 해당될 수 있다는 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건보법에 보면은 부당이득 징수, 즉 환수 처분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좀 개정이 돼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8월 20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는 환수 처분 보면은 여기 보시면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를 징수한다는 건 즉 재량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제 사무장병원 관련된 케이스에서 전액 환수한 거에 대해서 다투니까 대법원이 봐서 그때 비록 사무장병원이다 하더라도 의사에 의해서 진료가 되어 있는 사정 등 재반 사정을 고려해 봐서 금액을 전부 환수하는 게 좋을지 일부만 환수하는 게 좋을지를 재량권을 행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제 취소 처분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뭐 그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대법원 판결 이후 재량권을 행사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의료법을 개정해가지고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이렇게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여기 보면 일부, 전부 일부라는 걸 아예 빠졌죠. 그러면 이건 무조건 전액을 무조건 환수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일부 환수가 아니라 앞으로는 무조건 다 환수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 개정 사유에 보면 건강보험의 재정을 위해서 이제 전액을 무조건 환수하는 게 맞다라는 취지로 개정 사유에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연대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데 환수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좀 일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의대여를 하는 경우 이제 비영리 법인의 경우에도 명의대여가 금지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 명의대여를 하게 되면 이 경우에도 연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연대 책임 사유가 좀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보험업법인데요. 지난 10월 24일 날 본회의를 통과했고 시행이 제가 여기는 2024년 10월 25일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는 이제 병원급 의료기관에 해당되는 겁니다.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은 유예기간이 1년이고 약국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병원장 협의회에서 제가 일단 1년 뒤에 시행하는 걸로 했는데 혹시 의원급은 2년이라는 거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용을 보면 이제 전자적 전송 의무가 이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험 계약자가 환자이겠죠. 환자가 이제 요양기관에 대해서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그 실손보험 청구 관련 서류를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게 되면 요양기관은 이제 대통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 전송 대행 기간을 통해서 이제 전송을 할 수 있고 모든 비용은 이제 보험회사가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를 이제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민 총무이사님께서 이게 이제 협회 보험이사로서 주무이사로서 굉장히 이 문제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다는 아니지만 성과도 있었던 게 일단은 심평원을 좀 배제를 좀 할 수 있도록 해서 중개기관이 아닌 전송대행기관이라는 용어를 쓰게 했고 위원회를 좀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게 했으며 그다음에 여기서 주의할 건 형사 제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요양기관에서 보험 관계 서류를 예를 들어서 전송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형사 제재 규정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데 이걸 운영해보고 만약에 많은 요양기관에서 거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재가 좀 들어갈 여지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별다른 제재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상 좀 간단히 올해 좀 변화가 있었던 걸 살펴봤고요. 좀 정리를 하자면 CCTV는 이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거의 설치를 안 하는 의료기관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현장에서는 벌써 환자가 요청을 해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치는 하셨을 거니까 거부 대상에 해당이 되는 건지 그리고 열람 제공에 의무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형사제재 처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잘 숙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언론에서도 보셔서 알겠지만 현재 지금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서 지금 그 본안을 심리를 좀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헌 여부가 앞으로 좀 심리 중이라는 거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필수적 면허 취소와 관련해서는 이제 모든 범죄로 확대됐다. 그리고 이게 고의 과실범을 불문합니다. 그래서 과실범이라는 게 이제 소위 말해서 쉽게 얘기하면 교통사고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를 고의적으로 내는 경우는 사실 없으니까요. 현실에서 나도 모르게 이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경우 중에서 인적 사고가 결합이 되게 되면 현재 양형 기준이 조금 좀 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원에서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뭐 인적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 가중처벌되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거에 대해서 합헌으로 결정을 내린 바 있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 뭐 노인 뭐 그 보호구역 이런 데 30, 40도로 있잖아요. 거기서 인적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 금고 이상의 형이 생각보다 선고가 많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횡단보도 우회전 할 때 좀 법이 개정이 돼서 일단 정차를 한 다음에 주의를 살펴서 보행자가 없거나 보행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에만 이제 운행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그거는 운전자의 과실이 되기 때문에 그 우회전 할 때 그 횡단보도 파란불일 때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교통사고에 대해서 좀 강조하는 거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법원에 지금 양형이 좀 강하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현재는 좀 그 국민의힘에서 좀 개정안을 좀 최근에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범죄에서 좀 강력 범죄나 성범죄 쪽으로 좀 범위를 축소해서 개정안이 좀 발의되긴 했는데 이게 뭐 국회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서 개정이 될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개정이 안 되고 뭐 이게 계속 시행이 계속 된다면 좀 헌법 소원이 조금 검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저도 변호사이긴 하나 변호사의 업무와 그 의료인들의 업무는 좀 다릅니다. 그 행정기본법에도 따르면 그 자격과 관련해서는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 범위로 한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변호사의 업무는 사실상 특정한 영역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는 반면에 의료진의 업무는 사실 의료 관련 업무로 한정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소위 말해서 평등권, 직업 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가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헌법 소원으로 갈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약사법도 의료법과 동일한 취지의 규정인데 약사법은 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사법에서는 현재가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서만 결격 사유와 취소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좀 평등권 침해 여부가 좀 많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긴 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법 자격 확인과 관련해서도 내년 5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조금 그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해서 본인이 맞는지 좀 이 부분을 좀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물론 지금 협회에서 보건복지부와 조금 협의를 통해서 다른 뭐 전자장치를 활용해서 좀 의료기관에서 좀 더 쉽게 본인 여부를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논의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진료 거부에 해당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음, 그 현행 규정의 내용으로는 세부적인 규정이 아직 다 대통령령에 위임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향후 대통령령이 어떻게 규정이 될지 그 내용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뭐 조금 뭐 제재 규정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짧게 살펴봤는데요. 뭐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체적으로 좀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그런 어떤 추세로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의무가 신설이 되어 있고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뭐 형사 제재 내지 과태료 제재들이 좀 있고 그러면 다른 직역과 비교해서 조금 높은 정도의 윤리적 법적 책임을 좀 요구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법이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게 되면 이것을 다투는 방법은 헌법재판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CCTV에 대해서 지금 헌법 소원을 통해서 다투고 있는 거고요. 지금 두 가지 법안에 대해서도 헌법 소원 여부가 언론을 통해서도 보신 바와 같이 좀 논의 중입니다. 그래서 면허 취소법과 관련해서도 국회에서 개정이 되지 않으면 헌법 소원 여부가 조금 더 현실화될 우려가 있고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도 뭐 직업 수행의 자유, 포괄 위임 금지 대부분의 규정들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헌법 소원 또 얘기가 좀 오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것은 좀 앞으로 좀 변화된 추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짧은 시간 내에 조금 살펴봤는데요. 질의 주시면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